완벽한 완두콩 완터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이틀째 연속 300명대를 지금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평가가 좀 중론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300명에서 4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그 매일 확진자 이외에도 몇 가지 지표를 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생산 지표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에게 전파를 시키느냐인데 이게 이제 1 미만으로 유지가 돼야지 지속적으로 전파가 이제 꺾인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1에 근접하거나 1을 넘어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파 경로가 좀 불분명한 그런 감염자들이 15%에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유행의 그 여러 가지 그 진폭을 더 줄이기 위한 지표들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참 걱정스러운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전파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특히 영국에서부터 전체적인 유행에 또 다른 그 기여를 하는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를 다녀온 분들 중에서 격리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 사회에서 이제 전파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기본적인 그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킬 때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큰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난 주말에 밝혔는데요. 좀 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 감염병 전문가로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일 그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만큼 줄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개의 클러스터가 확인이 되면서 여기서 수백 명 단위의 환자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환자 수를 줄이는데 평균 환자 수를 줄이지 못했죠. 근데 그런 네. 상태에서 재생산 지수마저도 계속 감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불안정한 요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설 연휴와 연계가 되다 보면은 이 늘어나는 이동량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된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유행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방역의 그 기조를 좀 강화한 상태에서 끌고 나가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도 그렇지만 설까지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지금 방역 조치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설 연휴에는 방역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것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 전통적인 그런 민속 명절에 5인 이상을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누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법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1월, 12월에 큰 유행을 막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시키면서 네. 여러 사람으로의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때까지도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것인데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를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조금 더 이 방역의 그 상황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민의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좀 부분적으로 완화했거든요. 예를 들면 헬스장 샤워실 부스를 한 칸씩 띄워쓸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 영화관에서 이런가는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좀 일부 완화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 수칙을 완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이렇게 완화했더라도 이용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다면요. 사실 방역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그 현장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고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돼서 찬성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워낙 장기간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피해가 커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인데 결국은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샤워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 집에 돌아가서 이용할 수 있다면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를 보고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조치가 취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확진자 수가 좀 더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명 이하로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100명대 정도는 가야 된다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재생산 지수가 0.78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1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아예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200~300명 단위에서 만약에 이제 감염이 다시 증폭되기 시작하면 지난 11월, 12월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 총리 얘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언론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일일 확진자가 300명대로 유지될 경우에 영업활동과 관련해 제한을 풀 수 있으면 풀겠다는 취지다.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예를 들면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10시 이후로 조금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영업 제한 조치 완화해도 괜찮을까요? 300명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와 이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좀 더 확실한 감소 추세를 확인하고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낮추는 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완화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전 단계라도 어떤 경제적 손실을 좀 적게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와 같은 민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잘 수렴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는 좀 지혜로운 그 접점을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 관련 이슈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밝혔어요. 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지금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뭐 조건부 허가 자체가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몇 가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임상 연구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네. 실제 임상 연구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그 연구 참여가 전체 참여 대상의 한 8%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에서의 그 이 백신 접종 후의 효과가 충분히 그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는 고령자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냈다고 밝혔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에 아직도 이제 그 임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이 고령층에 그러니까 접종해도 괜찮겠습니까? 참여 대상이 그러니까 고령층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수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지 실제로 이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거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령층 접종은 가능한데 좀 더 많은 정보가 있기를 원하는 거고 또 몇몇 그 국가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연구 과정에서 연구 방법상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헷갈리면 안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달 중순 이후에 그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지금 백신 가운데 도착을 하고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화이자는 장기간 보관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파이자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돼서 실제 그 접종 센터에서 보관하고 이것들을 해동을 해서 개인별로 접종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상황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처음에 아주 대규모로 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보다는 일정한 그 숫자를 접종하기 시작해서 점차 숫자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접종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나 오류 같은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접종 센터의 그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보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순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유통 운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콜드체인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초저온으로 보관하고 유통하고 또 접종까지 가는 단계 이게 과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우려하시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이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접종센터를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면 한 250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접종센터로 이 파이자 백신을 운송하고 또 이것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모의 훈련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유행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허둥지둥하면서 발생하는 실수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에서 주로 접종이 되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일선 의료기관까지는 가지는 않으니까.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 그 실제 접종 센터는 이런 70도 마이너스 70도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이중 장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런 접종 과정에서 이제 접종 후에 네.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예, 사람의 알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충청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옅은 안개나 먼지와 합쳐진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중서부와 광주, 전북, 경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경상도 지역은 오전까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북과 제주도 산지에